네, 2022년 1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를 소재로 옛날에 국회의원을 지냈고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정문원 씨하고 종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소재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문원 선생님 박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정치 1번지를 종로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종로는 저도 종로에 직장이 있어서 다녀보면 예. 광화문 일대를 제외하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후진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치 1번지는 지금 강남으로 넘어간 지도 한참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고 대통령도 머물고 있는 곳인데 이곳을 어떻게 다시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으로 만드느냐 그 방법을 좀 물어봤으면 하는데 예. 정치 1번지가 되는 방안이 혹시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껍데기만 남은 정치 1번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재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3월 9일 9월 선거가 있고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뛰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종로 삼청동에서 태어나서 성운동 살고 지금 부암동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쭉 종로에서 나왔고 아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있어서 2번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냥 종로 토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클 때의 종로, 제가 학교 다닐 때의 종로는 정말 1번지였습니다. 그냥 단지 모든 걸 묶어서 그것의 표현이 정치 1번지로 됐던 거지 실질적으로 문화의 중심지도 여기였고 교육 1번지도 여기였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종로 통을 중심으로 뭐 시장도 그렇고 뭐 여기 동대문 시장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학교도 무슨 뭐 가장 좋은 소위 얘기하는 뭐 뺑뺑이라 그래서 치더라도 추첨으로 왔지만 명문 중고등학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영화를 보러도 이리 왔고 데이트를 하러도 이리 왔던 곳인데 지금은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살 수 있는 조건이 좋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종로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를 이렇게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종로 자체를 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줘야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젊은 건전한 중산층 층들이 유입돼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교육이 활성화되고 근데 이제 종로에 있는 학교들이 다른 지역 학교들이랑 좀 다른 게 여기는 100년 넘은 학교들이 100년이 안 된 학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초중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게 시골 같으면 폐교 얘기가 나와야 될 초중고등학교들이 초등학교들이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는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100년이 넘고 너무 명문이다 보니까 폐교를 시킬 수가 없는 예, 그런 사실 상황에 있어서 근데 그건 역으로 조금만 활성화가 되면 다시 금방 명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다른 지역 학교들이 안 가진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종로 자체가 좀 활성화돼서 좀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문제다라고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 과거에 여기 100년 된 학교가 지금도 많죠. 예, 많습니다. 떠난 학교도 많고 예. 초등학교도 100년짜리가 많은데 예. 저희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종로 이가가 젊음의 무대였거든요. 예. 그게 나중에 신촌, 뭐 강남 갔다가 지금 홍대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예. 지금 종로 이가가 보면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예.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살리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사실 초점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주거 지역의 환경을 바꿔주느냐가 더 먼저 와야 될 그런 우선순위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지금 많이 상권이 죽었긴 하지만
그 이쪽 시내 쪽으로 해갖고 조금씩 이제 뭐 광화문 동에 이제 뭐 강남이 워낙 그 새 건물들이 다 들어차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좀 시내 중심으로 약간 이제 제 그 건물들이 좀 그 새롭게 지어지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종로 중심이 좀 모습을 바꿔야 되는 것도 뭐 주거지의 모습도 바꿔야 되지만 약간 이제 이 시가지의 모습도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또 이제 종로가 갖는 특성이란 게 옛날 중심지였던 게 여기 뭐 사대문 아니라는 그렇죠. 이야기였으니까 여기 궁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짜 뭐 이 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기저기가 다 유적지고 그렇죠. 예, 곳곳이 파면 유물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종로 주민들의 어떤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문화재관리법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이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한옥 문제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어우러지게 풀어서 정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인 고궁, 뭐 그다음에 옛날 뭐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는 뭐 성벽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그 재산 행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의 재산 행세, 주민들의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재산을 좀 더 뭐 표현이 뭐 올린다 그러긴 그렇지만 본인이 꼭 여기 이제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끔 좀 지혜를 모으고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종로 일대는 팠다 하면 유물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규제를 풀어주면 좋을까요? 그 팠다 하면 유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몇몇 건물들이 그런 식으로 졌는데 좀 이제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뭐 밑에를 좀 이렇게 보이게 하는 시설로 해서 이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이제 뭐 묻혀 있는 유물도 문제지만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 층수가 제한되고 이 고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용적률의 제한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그냥 이제 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좀 그 문화재보호법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서 그 현 시점에 맞는 그러니까 조금 뭐 고도 제한이나 용적률을 뭐 스카이라인 차원에서 좀 풀어주더라도 고궁과 어울려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삼청동 태어났다고 하는 그곳하고 그다음에 서촌 그쪽은 뒤에 인왕산 줄기도 있고 북악산 줄기도 있고 또 고궁도 있고 또 그래서 그쪽이 또 뭐 기존은 관광지이긴 한데 참 어떻게 보면 손을 못 대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어요. 거기는 지금 한옥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어갖고 그 부분은 이제 한옥을 잘 좀 요즘 뭐 많이 사람들이 이제 오시고 관광지가 됐는데 그 한옥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본인 재산권을 이제 제약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옥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한옥 보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옥 직불제 같은 것도 좀 이제 농촌에서 저기 직불제 하듯이 농업 직불제 하듯이 한옥 직불제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한옥이 또 보존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우러져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형식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조금 그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그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비원 앞에 있는 그 종로 3가인가요? 4가인가? 파고다공원 뒤쪽에서부터 비원 앞에 있는 그 공간이 상당히 낙후돼 있잖아요. 거기는 한옥 지역도 아니고 한데 그쪽 뒤는요. 그쪽 뒤는 지금 참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폐계되게 생긴 게 지금 종로의 몸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현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시내 아직도 서울 시내 센터 종로에 쪽방촌이 3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중에 거기가 들어가는 동네인데 조금 좀 근본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거기가 굉장히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주민들이 다 거기를 이제 같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다 이해관계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다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좀 반드시 찾아내야 종로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가 도심 부분이 해당되는데 팍 죽어 있으니까 예. 뭐 방법이 거기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 나 동대문 물론 5가 뭐 창신동 이쪽으로 근데 거기서부터 막혀 버렸으니까 예, 이쪽에 예. 종로 5가 예. 창신동, 신설동은 말할 것도 예, 없고요. 예. 건너뛰고 그다음 외곽이 발전하는 예, 예. 모양이 됐는데 그 종삼에서부터 비원 사이 그 공간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통도 좋고 하는 데인데도 그렇죠. 영 뭐 손을 못 대고 이쪽 해화동, 이하동 쪽도 그렇고요. 창신동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한다, 주거 환경을 변한다 그러면 반드시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케이. 꼭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주위에 어우러지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그건 이게 반드시 아파트에 대해 그건 알겠는데 그럼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땅을 받아낼 것이죠. 그 사실은 지금 종로 지역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재개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적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아까 말씀드린 데서 무슨 뭐 문화재 뭐 관리법 무슨 뭐 풍치지구 걸려 있고 뭐 군사시설 보호지역 걸려 있고 청와대 때문에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개발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이나 뭐를 했을 때 용적률이 이제 조금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좀 용적률이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그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그러니까 그걸 알겠는데 예. 이제 거기에 임차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서 그래야 이제 땅이 나와야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얘기가 예. 있어요. 그게 이제 쭉 그 얘기가 다른데 여기는 이제 좀 이쪽 창신동 쪽으로 들어오면 그렇죠. 또 이제 그 임차가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봉제 공장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봉제 공장 여기서 이제 직종하 그 업에 직종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주지도 이쪽 종로에 사시면서 그 거기를 이제 조그만 공장으로 이제 세를 내서 공장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로가 굉장히 풀어낼 때가 산적돼 있는데 이쪽 그 봉제 지역 그 이제 동대문 쪽으로 해갖고 창신동을 넘어가는 쪽은 저희가 이제 주거 지역을 좀 변화를 줄 때 거기 있는 봉제 공장들이 어디로 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느냐도 아하. 같이 염두에 두고 아하. 그 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 그 국가적 옛날 청계천 개발할 때 예, 예, 지금 예. 성남 지역으로 이주시켰듯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주를 시킬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평화 시장, 뭐 이쪽 동쪽 그 동대문 시장이 갖는 어떤 우리 봉제 의류의 이 그 메카레는 그런 이제 요즘 좀 경기가 안 좋고 산업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여기는 굉장히 하루 이틀에도 패션에 맞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가 되려 육성을 해야 될 산업이지. 그러면 그 아주 세계 최고의 명품처럼은 그렇게 가격은 못 받아도 그 퀄리티의 물건을 조금 더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성비가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대중적인 옷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도 다른 나라 제품보다 상당히 그 질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저희가 인력서부터가 다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놓고 이제 그 주거 지역과 여기 이제 그 생산 지역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지 이것이 바깥의 지역으로 나간다. 이거는 좀 종로랑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동대문 운동장을 내보내고 거기다 이제 건축물을 새로 세우고 그 전에 밀리 오레라는 데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평화시장 동대문 쪽이 떴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한번 기회가 열렸는데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축 처지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세운상가 쪽 개발하는 것도 좀 하는 것 같다가 멈추고 자꾸 쭉쭉 못 나가던데 세운상가도 저희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예, 저희 이제 진짜 세운상가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랑 뭐 변한 게 없는 맞습니다. 똑같은 그래서 세운상가도 이렇게 겉보기만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동네를 내려다보면 저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 한번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직 뭐라고 표현하더라 라오스에 와 있다고 할까? 아이고. 근데 이제 다 같은 문제점들이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가게도 있으시고 주거지역도 조금 섞여 있으신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임대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도 계시고 아니 거기 이제 세 들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현재 소유하고 계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말 좀
그 진심된 마음으로 그 좀 이 공감을 찾아서 공감 있게 이거를 좀 그 어떤 발전을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공감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게 그렇게 지금 하려면 현실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여기에 구청장하고 의원이 같은 당인 경우가 더 하기 쉽겠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 사실, 맞으면 예. 서로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예. 정치적으로도 안 예. 풀리고. 일부 이제 저희 종로 지역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 때 이제 행했던 도시재생 사업에 네.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물음표를 많이 찍으면서 예산만 낭비됐다고 이제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서 뭐 이제 지금 또 도시가 또 이제 새로 손을 대야 되면은 이제 탄소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또 새로 주거지역이건 뭐 상가건 새로 모양을 모습을 만들어내야 돼. 이것이 이제 에코도시로서의 모습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자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종로가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발전을 하자면 대통령부터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싹 좀 이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모여서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같은 당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청계천이 있고요. 예. 풍수 얘기해서 내수가 흐르고 외곽으로는 낙산까지 인왕산에서부터 쭉 북악산 낙산까지 쭉 흐르는 산세가 있어서 부드럽고 예. 에코도시가 될 만한 조건도 많이 갖추고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적절하게 고궁이 이렇게 공원이 많은 고궁의 형태로 공원이 많은 구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여기 쭉 쳐져서 제 느낌은 그래요. 여기 이쪽에 오면은요 하늘이 잘 보이고 강남이나 광화문 가면 하늘이 안 보이거든요. 예. 고층 건물이 많으니까 예. 왜 이렇게 쳐졌지? 여기는 뭐지? 오히려 외곽으로 가면 외곽이 발전했고 예. 이걸 왜 못 풀지? 누구의 문제지? 근데 결국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리더십하고 실행력이 없는 게 문제였죠.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엎치락 뒤치락 정권이 바뀌면서 골목 상권 살리기 하면서 나눠주다 보니까 또 동력이 죽어버렸고 이걸 뚫고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뚫고 나갈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이걸 여기서 주저앉으면 네. 종로는 앞으로 갈 길이 없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반드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공감을 형성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종로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선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개성이라는 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성강인가 그쪽 보게 되면 분지라서 좁아요. 예, 예, 여기는 서울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여기 문제가 6.25 때도 바로 인민군이 들어오고 인천 상륙제 때도 미군이 바로 들어옵니다. 예. 방어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광활한데 넓은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 국가를 도성으로 안 삼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인구가 큰 도시로 돼버리니까 도심이 된 거거든요. 그때 조선이 이제 그걸 보고 여기가 더 큰 데다 하고 이쪽 경제가 커지니까 개성에서 일로 수도가 온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방어의 하점은 있었지만 대신에 이제 북한산이나 강화도나 이런 걸 예비적인 피난처로 삼아서 이제 수도가 돼서 한 600년이 왔는데 요즘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핵심 시설이 강남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천도예요. 이게 한 발 더 나니까 세종까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종로가 500년 지기가 사라지는 게 정도전의 그림인지 이성계의 그림인지 뭐 하륜의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걸 방치하고 있지? 이 좋은 땅을 이 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책임을 기꺼이 지시고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이 600년 도읍지 이 어떻게 보면 기가 빠지고 있는 이 땅을 여기가 또 살면은 자꾸 남쪽으로 중심이 가는 게 통일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를 좀 살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뭐 정도전 말씀도 하셨지만 뭐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이 궁전 있고 이 종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가장 핵심적으로 좋은 기운을 가진 자리라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강남권이 많이 좀 개발이 돼서 뭐 행정수도는 뭐 또 세종시 얘기도 나오고 뭐 행정의회는 뭐 세종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이제 강남이 강남 쪽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가 발전을 됐다면 강북 쪽도 다시 이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강북의 중심은 어디냐? 그러면 또 종로거든요. 그렇죠. 서울의 전체의 중심이 종로였듯이 뭐 강북의 중심은 종로기 때문에 그 서울 전체로 보든지 안 그러면 강북으로만 보더라도 좀 다시금 좀
그 새롭게 좀 그 거듭나는 그런 종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 종로 살리기, 예. 한양이 돌아왔다, 예. 서울이 다시 일어난다. 예. 그 일을 우리 정문원 박사께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종로 살리기 종로 사람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문원 박사님과 종로 살리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